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3주간 수도권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됩니다. 수도권의 상황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하는 등 위험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이 방역당국은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첫 소식 우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리는 시점은 내일부터입니다. 연말까지 3주간 유지됩니다.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일괄적으로 2단계로 상향됩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고 전국적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연이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가 지난주 400명대에서 이번 주에는 5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거리 두기는 지난달 19일 1.5단계 그리고 닷새 만에 2단계로 올렸고 지난 1일엔 2단계에 더한 추가 조치를 강화했지만 확산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우려는 앞으로도 효과가 제한적일 거라는 예측입니다. 지난 8월과 달리 이번 유행은 중심 집단 없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확산이 나타나고 있어 검사와 격리를 통한 선제 차단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무겁지만 지금의 위기를 넘어서야 평온한 일상이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단계 전면 제한 조치 직전 최후의 보루인 만큼 규제 조치 이외의 활동도 허용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음식점의 착석을 저녁 9시로 제한하는 것은 그 이전에는 음식점을 자유롭게 이용하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식사를 허용하는 것이며 한편 정부는 이번 주 안에 백신 구매 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수도권에서는 실내 스포츠 시설과 노래 연습장, 방문 판매 홍보관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PC방과 영화관, 독서실도 밤 9시 이후로는 문을 열 수 없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성민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핵심은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될 수 있으면 집에 머물라는 겁니다. 2단계에서 밤 9시 전까지 문을 열었던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은 이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 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식사 모임, 송년회 등 사회활동을 넘어 출퇴근, 등하교 같은 필수적인 일상에도 방역 조치가 확대됩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모든 민간기업에도 필수 인원 이외에는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학교 수업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모두 교실 밀집도 3분의 1을 유지하는 선에서만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학원과 교습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는데 다만 내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은 예외적으로 밤 9시 이전까지 허용됩니다. 이미 2주간 야간 활동을 강력하게 제한한 서울을 포함해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전역에서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는 시설도 늘어납니다. 대형마트와 독서실, PC방,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식코너 운영이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지방으로의 이동도 줄이기 위해 KTX와 고속버스의 경우 좌석의 절반만 예약을 받도록 권고됩니다. 비수도권 2단계 상향으로 전국 모든 음식점의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로 제한되면서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불가피해진 상황. 길어지는 거리두기로 이미 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재차 송구합니다. 하지만 지금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또 수도권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50인 미만의 사람만 모일 수 있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예배,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도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울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 감염 후 환자와 직원들이 집단 감염되면서 요양병원이 통째로 격리되는 코호트 조치됐습니다. 경남 거제의 대형 조선소에서도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준 기자입니다. 울산 남구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병원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30일까지 이 병원 요양보호사로 일했던 60대 여성이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환자 16명과 직원 13명 등 38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급히 10층짜리 병원 건물을 소독하고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병원 전체를 격리하는 코호트 조치를 취했습니다. 노량병원 전체에 대해 12월 5일 19시부터 코호트 조치를 했고 경찰청, 소방본부 199 배갑 비치며 확진자들은 울산대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아직 중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분은 경미한 열은 있지만 호흡 곤란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숨 쉬는 형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없습니다. 다 안정적인 상태여서. 병원에는 고령의 입원 환자 211명과 직원 등 340여 명이 있었는데 아직 첫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입원 환자 외에도 출퇴근을 했던 병원 직원들 가운데도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들과 접촉한 사람들 중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 거제의 대형 조선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가족 간 전파로 40대 조선소 협력업체 근로자가 확진된 뒤 사흘 만에 모두 1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조선소 직원과 접촉자 등 650여 명을 검사하고 확진자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231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민지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80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35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231명, 경기 154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이외에도 울산 38명, 부산 33명, 전북 21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73명으로 현재 8,311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명 늘어 126명이며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549명, 치명률은 1.44%입니다. 정부는 주말에는 검사량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유례가 없는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3차 유행의 정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총체적 위기 국면이라며 1, 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도권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의료 시스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전국적 3단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불효불급한 외출과 모임은 취소해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확산세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69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서는데요. 부산 상황 이도훈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토요일 29명에 이어 일요일 40명, 지난 주말 6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부산에서는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부산 진구 음악실 경우 확진자가 어제 8명 더 늘어나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153명입니다. 사상구에서는 교회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관련 확진자도 3명 더 늘어났고 사상구의 요양병원은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신라대학교 관련 역시 2명이 추가돼 누적 감염자 수는 11명입니다. 또 8명의 지인 간 소모임에서 5명이 감염되는 등 실내에서 소규모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대부분의 공간들이 환기를 충분히 안 하시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족 간의 감염 위험도 굉장히 높아지고 직장에서의 감염 위험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해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 120여 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도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오늘 열립니다. 대검찰청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올라올지 주목되는데요. 오는 10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예정돼 있어 윤 총장 거취에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온라인에서 진행합니다.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법관 근무 평정 개선 등 8개 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법관 대표는 회의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판사들 사이에선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관 대표들이 조사 요구 등을 의결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오는 10일에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일정을 2차례 연기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수는 윤 총장 측이 예고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입니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 등을 기피 대상자로 올릴 방침입니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징계위가 당일 접수해 논의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경우 지난해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관 기피 허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불공정한 재판이 의심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실제로는 편파성이 없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어도 법관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징계위원 기피가 받아들여지면 징계위가 또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 징계 때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할 수 있게 한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윤 총장이 헌법소원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징계위 전에 나올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다시 한번 절충을 시도합니다. 절충이 실패할 경우 민주당은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국민저항을 받을 것이라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개현우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중재로 주말이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면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법안 소위와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합니다. 특히 민주당 30, 40대 초선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자체가 여야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천위원회에서 그 합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야당과 협치라는 명분으로 모든 개혁을 수포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 개정을 강행하면 국민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해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번 적격자가 없다고 한 것이 어떻게 거부권의 남용이 되겠으며 우리가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역시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원내대표들 사이에는 대통령에 추천될 2명 후보에 민주당은 중립기관과 국민의힘 추천 1명씩, 국민의힘은 2명 모두 검사 출신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검사의 변호사 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오전부터 비상대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이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어 극적으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에도 대학별로 논술 시험과 면접 전형이 이어지면서 약 4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수험생과 가족들이 주의해야 할 방역 수칙은 무엇인지 우한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말 서울에서는 서강대와 성균관대, 한양대 등에서 논술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오는 주말까지 포함하면 40만 명이 넘는 수험생이 대학별 전형에 응시합니다. 수험생들이 하루에만 많게는 4-5곳의 학교를 옮겨 다니며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보건당국과 학교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은 학부모 등 외부 차량의 통행을 금지했고 발열 체크 뒤 이상 증상이 없는 수험생만 입시를 허용했습니다. 한 강의실당 입실 인원도 30명 안팎으로 제한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봤었는데 작년에는 되게 사람이 이제 밀집되게 붙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좀 띄엄띄엄 있었던 부분이 그래도 좀 괜찮았고 외부인 제한해가지고 안에 이동하는 사람도 적다 보니까. 정부는 수능 성적 통지 전날인 오는 22일까지 대학별 집중관리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 주변가와 학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별도의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가격리 대상인 수험생과 달리
확진자의 경우 병원 등에만 머물러야 해 대학별 전형을 응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시험이 끝난 뒤에도 친구나 가족들 사이의 모임을 미뤄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또 시험장을 이동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험생 사이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 지수가 장중 2,750선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09포인트 상승한 2,742.54에 코스닥은 2.51포인트 오른 916.27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양책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 반도체 업황 개선 전망에 대장주 삼성전자가 장중 7만 3천 원 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 공모주 청약 사상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차량 부품 회사 명신산업은 상장 첫날인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082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서 특히 노인들은 대화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お医者様の前行くじゃないですか。お医者さんもマスクされてるじゃないですか。本当に聞きづらいですよね。聞き返してしまって、なんか何度も聞き返すのも悪いかな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ね。ちょっと失礼かな。人との心との障害にもなるのかなと思いますね。 79살의 하라다 씨. 매일 아침 어린이들의 교통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청력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말을 해 알아듣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박수를 악수로 알아듣기도 하고 사또씨를 갓또씨로 잘못 듣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보청기를 구입했더니 불편함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전문가들은 보청기 같은 보조 수단도 좋지만 노인들과 대화할 때는 천천히 정확하게 말하고 필요하면 반복해서 설명하는 등 노인들에게 더 많은 배려를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사진작가인 먼치 씨와 영국의 환경운동가인 플라 씨가 2달에 걸친 도보 대장정을 마치고 파리시청에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부터 파리까지 880km. 이 두 남성은 버려진 마스크들을 주우며 걸어왔습니다. 어느덧 삶의 필수품이 됐지만 곳곳에 쌓여가는 마스크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Sur la télé, on est en guerre et nous on est en guerre contre la pollution plastique. Alors on invite tout le monde de se mobiliser, de kiffer le ramassage. 그들이 길에서 주운 마스크는 6,300여 개. 지역 거리 예술가들과 주운 마스크를 활용해 퍼포먼스도 벌였고 이색 전시도 열었습니다. 더러워진 일회용 마스크를 액자에 넣어 탄생시킨 작품이 어느 이름 모를 바보의 작품입니다. 먼치 씨와 플라 씨는 TV 등 갖가지 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더 많이 알려 마스크 쓰레기 퇴치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동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병대의 극한에 도전하는 훈련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20kg에 달하는 전투 장비를 갖춘 해병대원들, 100kg이 넘는 고무보트를 어깨에 메고 500m 떨어진 지정된 위치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두 계조로 분리됩니다. 한 조는 인공모 뒤에 설치된 세 줄에 매달려서 나머지 한 조는 헤엄을 쳐서 건넙니다. 물을 건넌 뒤 혹시 있을지 모를 적을 경계하는 해병대원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尤其是武装调度的时候，因为前期浑身出汗，入水以后特别冷，容易导致腿部抽筋。 담력을 기르기 위한 활활 타는 불구덩이 건너기.
강인한 체력과 협동심이 요구되는 목봉 운반하기, 정신력과 체력을 키우기 위한 20여 가지의 훈련들이 숨 돌릴 틈 없이 이어집니다. 극한에 도전하는 훈련을 통해 해병대원들은 귀신도 잡을 수 있는 강한 병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회색빛 건물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를 떠올리게 하는 병원과는 차원이 다른 호텔 같은 숲속의 병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한 환자의 긴장을 덜어주기 위해 벽난로에 불을 지펴 실내 온기를 더해줍니다. 보호자도 긴장하긴 마찬가지. 이들에게는 향이 진한 에스프레소가 제공됩니다. 독일 튜링겐주 아이젠베르크에 있는 한 정형외과 전문 병원인데요. 이 병원의 특별함은 병원 같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호텔 데스크 같은 곳에서 등록을 하면 첨단 영상이 제공되는 널찍한 엘리베이터가 해당 병동으로 안내합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간단한 편의시설까지 갖춘 면회실. 무엇보다 환자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넓은 공간이 돋보입니다. 햇볕이 쏟아지는 창문을 열면 숲속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는 빼놓을 수 없는 매력입니다. Leitet ja auch dazu zu bleiben, ne? Aber das wollen wir ja alle nicht. 추가 비용 없이 건강보험으로 이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치유는 즐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이곳 의료진들은 병원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미국에선 이번 주 화이자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다음 주엔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인 10일에 미국 FDA의 백신 자문위원회가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논의합니다. 미국 정부의 백신 개발 초고속 작전팀 최고 책임자는 CNN 방송에 나와 자문위가 열리고 나면 곧바로 FDA가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할 걸로 예상된다며 빠르면 이번 주말에 화이자 백신 보급이 시작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바이든 당선인을 처음으로 만나 백신 공급 계획을 설명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And I'm confident that together we will do the best we can to make sure the vaccines are delivered safely and effectively to all Americans. FDA는 다음 주인 17일엔 모더나 백신의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 보건당국이 밝히고 있는 연말까지 공급될 백신 물량은 최대 4천만 회분입니다. 2천만 명 접종량인데 접종 1순위인 미국 내 의료진과 요양원 환자들은 모두 2,4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연말까지 1순위 접종 대상자들을 다 맞추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3월까지 2순위 접종 대상인 필수 노동자와 고령자들, 그리고 6월까지 나머지 미국인들에게 접종하는 게 목표입니다. You're going to see more general vaccination, and by the second quarter of next year, we hope to add maybe AstraZeneca, maybe Janssen J&J, additional vaccines in the January-February timeframe. 이런 가운데 이미 화이자 백신 사용 승인이 난 영국에서는 이번 주 접종이 시작되고 독일에서도 곧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걸로 기대한다고 메르켈 총리가 밝혔습니다. 전 세계 백신 개발 경쟁이 이제 접종 경쟁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 의회가 마련한 국방 예산에 태평양 억지 구상을 위한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마련한 2021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신설된 항목은 태평양 억지 구상 항목입니다. 이를 위해 2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4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태세를 증진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미 의회가 중국에 한층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초당적으로 주문한 셈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태평양 억지 구상에는 미군 주둔 병력의 현대화와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관련 보고서를 내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에 태평양 억지 구상을 통한 중국 견제의 대체적 방향이 언급되기는 했지만 새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가 전권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태평양 억지 구상이라는 명칭은 2014년 러시아의 공세에 맞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의 미군 주둔을 강화한 유럽 억지 구상에서 따온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미중 긴장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미 하원이 이번 주 법안을 표결한 뒤 이후 상원 표결이 진행됩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추위가 잠시 누그러진 사이 공기가 탁해졌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광주, 대구는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이어가겠고 특히 경기도와 세종시, 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까지 지속했습니다. 또 그 밖에 남부지방도 밤에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내일 아침에는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대기가 몹시 건조한 상태입니다.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 지방은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 남부와 전라도, 경상도 서부 내륙 지역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높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